자,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국 영화가 영화를 좀 알기 위해서 어쨌든 산업적인 측면, 저는 뭐 영화 제작이라든지 영화가 예술이다 이쪽은 잘 모를 것 같고, 어쨌든 영화를 조금 산업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이게 2010년 기준입니다. 영준이 자료인데 연간 관람객은 1억 4,600만 명, 한 1억 5천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극장 기준, 우리 입장권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 갖는 다른 부가 수익이 아니라 단지 극장 매출에서 한 9.9억 달러라고 하니까 한 얼마쯤 되겠어요? 한 11, 우리 돈으로 한 1조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요즘 환율로 대충 계산하면 그 정도. 그 다음에 1년의 연간 제작 편수, 작년 기준에서 150편. 그 다음에 스크린 수는 2,003개. 극장 수가 아니라 한 개 극장에 10개관이 있다. 이러면 10개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영화관 수는 한 3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스크린 수는 뭐 2,000여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영화의 점유율 한 46% 정도 되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금 50%를 못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06년, 7년 이때는 저희가 뭐 58%, 60% 이렇게 육박했죠. 그거는 뭐 소위 큰 대작 영화, 뭐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가 나오면 저거는 프로테이지를 넘기도 하는데, 어쨌든 93년도, 88년도에 저희가 그 영화를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직배사들, 뭐 그때 UIP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직배사들이 막 들어왔을 때 저희 영화인들이 염려를 많이 한 거죠. 아, 이게 직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소위 요즘에 그 FTA 같은 어쨌든 이런 시장들이 열리게 되면 자국 영화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93년도에는 저희 한국 영화가 우리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3%,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90년도 말 이후로 저희 영화가 좀 힘을 많이 받으면서 어쨌든 40% 후반대에서 50% 정도까지 지금 계속 그 조금 점유율을 지켜오고 있고, 미국 보시면 그 대표적인 뭐 영화의 나라죠. 미국 보시면 그 연간 관람객이 한 13억 명 정도. 그 다음에 극장 매출이 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97억 달러? 뭐 10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조, 뭐 11, 2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제작 편수 750여 편. 스크린 수 저희하고 차이가 많죠. 저기는 약 4만 개 정도. 저희하고는 한 약 20배는 안 되지만 엄청나게 차이 크고, 뭐 역시나 미국의 자체적인 점유율은 그 92%. 대부분 미국 영화가 미국 내에서는 조금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인도인데, 인도란 나라 좀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인도가 영화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 넘는 곳은 일본은 조금 2010년이 의외의 경우고 한국과 인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헐리우드가 점령한 거죠. 일본도 수치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2010년에는 아마 좀 일본 영화 중에 크게 히트한 영화가 있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일본이나 프랑스들이 평균적으로 한 3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자국 영화가 거의 뭐 90% 정도 수준.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 내에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정도를 한번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 그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뭐 그 많은 요소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뭐 시간적인 조금 어려움도 있고, 크게 한 4개 정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단어들을 설명을 드리고 포스터를 보여드리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작적인 환경 측면, 그 다음에 배급, 관람객, 극장, 요런 어떤 4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한국 영화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환경입니다. 그 여기서도 영화학과나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제주도학교? 없어요? 뭐 교양 과목으로도 배우셨을 것 같고, 어쨌든 영화의 제작 단계는 저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단계. 뭐 기획 개발 단계,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프리프로덕션과 기획 개발 단계는 뭐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영화를 사전 이렇게 기획을 해서 프로덕션 단계는 실제로 제작하는 단계죠. 뭐 영화를 촬영하고 찍고, 마지막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은 그 후반 작업을 하는, 어떤 효과를 입히고 뭐 편집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제작된 관련 부서들은 뭐 연출부, 제작부, 촬영, 미술, 녹음, 뭐 기타 등등 부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선에서 영화 제작 과정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작 관련 부서의 구성들은 대충 이렇습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비의 구성, 영화가 가끔 우리가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 얼마의 제작비가 투여가 돼서 뭐 어떻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흥행을 했고 안 했고, 제작비라는 개념은 순제작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A 비용, P&A 비용은 프린트 앤 애드버타이징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지면 각 극장으로 그 네거티브 필름이 이게 카피가 돼서 가야 되죠, 전국으로. 그러다 보면 그 동일한 2시간짜리 그 35mm 그 테이블 그 필름을 똑같이 카피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용이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이 들었다. 10개간의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비용이 5천만 원 들 거고, 100개간의 상영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비용이 5억. 이 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최근에는 이 비용이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뭐죠? 디지털 영화. 디지털 영화는 필름으로 만들어내진 않죠. 데이터로 전송을 하거나 하드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 프린트 비용이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P&A 비용, 요게 이제 실제적인 총 제작비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작비라고 했을 땐 이런 두 가지 개념, 순제작비와 그 P&A 비용을 합친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총 비용이라고 했을 땐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뭔가 하면 영화 개봉이 있은 후에 뭐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있은 후에, 자, 영화가 흥행을 갑자기 합니다. 100개간을 걸었는데 갑자기 흥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관수를 막 늘려가죠. 뭐 광고나 마케팅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건 이제 개봉 후의 비용. 근데 저거는 뭐 영화가 망한다, 이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런 게 총 비용의 개념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부분이 그 총 제작비의 개념입니다. 영화를 제작한다라는 비용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최근에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순제작비는 어떤 거?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순제작비 기준에서 한국 영화 보통 한 20억대 초반 정도 기록하는데, 요거는 실제 어떤 영화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크게 성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뭐 시나리오 7천만 원, 뭐 프로듀서 비용 뭐 1.3억 원, 감독 0.5억 원, 주연 배우 3.5억 원. 감독 비용이 작죠? 5천만 원. 주연 배우에 비해서. 아마 추측컨대 저런 경우는 감독이 그 제작사와 계약을 별도로 하는 거죠. 영화 흥행에 따라서 일종의 그 러닝 개런티를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러면 뭐 제작할 때는 비용을 적게 받더라도 이 영화가 자신 있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저기에서 비용은 얼마 책정이 안 돼 있지만 뭐 나중에 영화 흥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입을 더 받을 수 있고, 배우도 마찬가지. 근데 요 내용으로 봐서는 감독이 아마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겠나. 근데 이 영화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감독은 5천만 원만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후반 작업 비용, 나머지 이렇게 비용들, 뭐 스태프들 비용, 뭐 촬영에 들어가는 비용. 숙박비 재밌죠, 마지막에. 2억 원. 영화 만드는데 25억 원 들어갔는데 숙박비가 약 7, 8% 수준인 2억 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다니고 하다가 보면 저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어쨌든 저게 순제작비 25억짜리의 그 실제 내용을 한번 가져와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 한국 영화의 최근의 제작 편수입니다. 그 2003년에 80편 정도가 연간 제작되는 것들이 작년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150편 정도. 그러면서 순제작비는 28억부터 이렇게 떨어지죠. 14.2억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억을 조금 상회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그 2006년, 7년, 8년 이때 성공한 영화들을 제외하고 소위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이제 그 투여비가 많이 된 뭐 100억 이상 영화들이 몇 개 좀 망합니다. 망하게 되는데, 망하고 나니까 투자자들이 좀 겁을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도 좀 바뀌는 거죠. 저예산 영화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저예산 영화들이. 그러면서 편수는 늘어가게 되고 평균 제작비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평균 제작비의 개념이지, 한 편당 실제적으로 뭐 그 아직도 많이 투자되는 작품은 그래도 또 여전히 투자가 되고 있고, 어쨌든 합쳐서 평균적으로 저예산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다가 보니까 그 전체적인 평균 제작비가 낮아 보이는 거지.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한 10억 미만의 영화를 빼면 아직도 그래도 이 30억 정도의 순수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고 2010년 기준에서 그 저희가 제작한 총 영화 편수는 150편 정도 됩니다. 국내 영화 제작사들입니다. 조금 뭐 저희 제작사가 1,500개 정도 있어요. 지금 더 늘어서 뭐 2,000개, 3,000개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연간 한 편 정도, 한 편 이상 정도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는 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그 중에서 또 조금 더 이렇게 흥행에까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한 20개 안짝 정도. 이게 실제로 등록만 많이 되어 있지 또 역할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생각보다 적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들어보셨던 회사. 시네마 서비스, 뭐 사이더스, 다세포트 클럽, 뭐 명필름. 대표작들 보시면 뭐 시네마 서비스는 강우석 감독이 만든 회사죠. 뭐 실미도 같은 영화, 뭐 이끼 작년에. 그다음에 사이더스는 그 살인의 추억, 그 저게 봉준호 감독 작품이죠. 그다음에 뭐 하녀, 뭐 이런 영화들. 다세포 클럽은 최근에 많이 흥행했던 최정병기 활. 그다음에 이거 퍼펙트 게임 그 12월에 개봉하지 않나요? 이거 최동원 씨하고 선동열 씨 그 야구 이야기. 그래서 이제 뭐 다세포 클럽. 그다음에 그 공동경비구역을 했던 그 명필름. 그 명필름이란 회사는 그 강재규 감독 쉬리와 태극기 휘날리며를 했던 강재규 감독과 그 2004년 정도의 회사가 두 개가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명필름의 이니셜과 강재규 필름의 이니셜을 따서 MK 픽처스라는 회사로 합병이 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그 상장 우회 상장이라 그러죠. 요즘 그 영화사들이 상장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상장된 회사와 지분을 수합하거나 뭐 주식을 양도 이런 계약을 하면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공구회사 있어요. 공구회사 버팔로라는 뭐 이렇게 망치 만들고 이런 회사들하고 합쳐지면서 그 MK 버팔로라는 회사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이제 다 분리시키고 다시 명필름으로 다 이제 회사들이 또 분할되면서 지금 남아 있고 사이더스 F&H는 지금 아마 KT 자회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도 영화업에 진출을 해 있고 KT도 진출을 해 있는데 뭐 그 KT는 그 사이더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화업에 진출을 하는 식이고 SK는 직접 영화 사업부를 만들어서 노하우를 배우겠다 해서 실제로 배급도 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제작사의 현황들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뭐 이런 제작사들이 내가 만약에 배급의 능력이 있어서 배급도 하겠다 이러면 배급사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제작사들이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제작사는 충분히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도 하면서 제작을 하겠다. 그러면 투자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회사들이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